했던 게 제가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의 특징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까지 했고, 자 간단하게 연습만 해볼게. 158번.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근데 두 직선이 모두 일반형으로 나와 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꼴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평행할 조건은 x 개수의 b, 그 다음에 y 개수의 b, 그 다음에 상수항의 b는 같으면 안 됐죠. 근데 이게 맞니 지금? 맞네. 이렇게 나오면 되지. 물론 y는 어쩌고 저쩌고 형태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럼 얘랑 얘랑 같으면 되니. 자, 이게 평행할 때 k값 되겠죠. 평행할 때 k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직이 된다. 수직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제가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 앞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k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 정도 암산 다 될 테니, 자 얘는 기울기가 k가 되겠지? k가 됩니다. 그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면 되죠. 자, 양변에 3 곱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자, 이 3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k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지.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값이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k는 3 나올 거예요. 자, 얘랑 얘랑 갖다 곱하시면 되죠. 이건 제가 한 문제만 보고 제낄게. 제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나머지 자, 세직선의 위치 관계.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제가 한번 그림에 표시해 보면, 첫 번째는 뭐 이런 애들 있겠지? 셋 다 평행. 세 직선이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좀 특별한 경우부터 제가 먼저 쓰면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직선의 기울기가 다 달라서 이렇게 교점이 3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 말고 얼마든지 더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세 직선이 다 일치할 수도 있고, 세 직선 중에 2개가 일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상황, 조금 세 직선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려보면 이 4가지가 전부 아닐까? 이 4가지가 전부겠네. 그죠? 4가지가 전부인데, 이 중에서 지금 문제로 돌아와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지금 삼각형이 나오는 건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면 보통 2번이나 3번을 말해요. 1번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라고 하면, 보통 주어진 직선에서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경우는 아예 불가능하게 보통 주어집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1이니까 일단 두 직선이 이미 평행하지가 않지.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경우는 조금 배제하시고 생각하셔도 좋다라는 거. 자, 그럼 삼각형이 2번, 3번은 안 나오죠. 삼각형이 나오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2번, 3번은 안 나오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이거 암산으로 될 것 같아. 지금 기울기가 미지수인 애가 얘밖에 없는데 얘가 얘랑 평행할 때, 그럼 이렇게 그려지니까 안 되고, 얘가 얘랑 평행할 때 안 되지. 자, 이렇게 A 값이 2개가 나오겠고, 또 뭐가 있을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더라도 삼각형 안 나오죠. 그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교점을 구할 수 있는 애가 얘랑 얘 아니야? 여기는 미지수가 없으니까 저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은 이미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립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얘는 x 마이너스 2. 자, 그럼 x는 x는 1 나오겠지.
자, x가 1이면 그때 y 값은 여기다 집어넣든 저기다 집어넣든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일단 1, 마이너스 1이 두 직선의 교점이에요. 근데 그 1, 마이너스 1을 얘도 지난다라고 하면 지난다라고 하면 삼각형이 안 나오겠죠? 자, 이거 세 개 다 더하시면 되지. 세 개 다 더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표현 방법을 조금 다르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 칠판이 어떤 영역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칠판을 몇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죠? 4개로 분할하는 거지. 지금 칠판이라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그리다 많았지만 직선은 무한하게 그려지는 도형이니까 이 칠판을 어떤 평면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4분할합니다. 4분할 영역을. 만약에 직선 3마리가 이렇게 그려지면 칠판을 몇 가지 영역으로 분할하죠? 6가지. 이렇게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이렇게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뭐 어떤 직선 3개를 그렸는데 영역을 4개로 분할한다라고 하면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다는 조건이고 6개로 분할한다라고 하면 이거나 이거고.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 직선을 3개를 그렸어. 평면을 7개보다 많게 분할할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이게 최대로 분할한 거예요. 평면을. 최대. 즉 평면을 최대로 분할한다라는 얘기는 삼각형을 이룬다라는 말로 동의어로 보셔도 될 것 같아. 동의어로 보셔도 되고 제가 더 짜잘한 내용 이 중에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조금 더 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뭐 직각삼각형이라든지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든지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교재로 연습해 보시면 제가 볼 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됐지요? 자, 여기는 제가 조금 빨리빨리 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 유형 12에서는 저는 17번을 볼게. 17번. 자, 다음 직선과 0,5를 지나는 직선이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어요. 자, x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으니 먼저 어떤 형태로 그려져야 되냐? 예를 드는 거야, 그냥. 두 직선이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직선의 무슨 절편이 같다는 얘기니? x절편이 같다는 얘기죠. 일단 x축에서 만나야 되고 수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일단 x축 위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 x절편이 동일해야 돼요. 이것도 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통 10번 언더에 나오는데 실수가 많은 문제입니다. 무슨 조건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x축에서 만나야 되고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2개예요. 그럼 저는 x절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자,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죠. 첫 번째 식에서 이 직선의 x절편은 y에다 0 딱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3 나오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3,0을 지나야 됩니다. 그지 않습니까? 그럼 요 그림은 좀 잘못됐겠지? 이렇게 만나야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만나야 돼. 두 직선이 수직으로. 근데 잘 봤더니 힌트가 하나 더 주어졌어요. 0,5를 지나는 직선. 0,5를 지나는 직선. 근데 걔가 여기도 지나야 되지 지금. x축 위에서 쟤랑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직선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결정되지 않아? 그리고 저 직선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럼 뭘 해야겠니 이제?
뭘 해야 되지? 요 흰색 직선을 구해봐야겠죠. 이 흰색 직선. 자, 그럼 이 흰색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를 먼저 구하셔야 돼. 근데 이 정도는 제가 기울기 그냥 눈으로 읽어달라고 했어요. 이 두 점을 보면 x가 3 증가할 때 y 5 증가하니까 3분의 5지 그냥. 3분의 5고 y절편이 오니까 그냥 바로 쓰셔야지. 요거죠. 자, 그럼 K를 구하려면, 아니 K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놈의 기울기 구할 수 있겠네. 이놈의 기울기는 얘랑 수직으로 만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와야만 하지 그럼. 마이너스 3,0 지나는 건 확인했습니다. 이제 기울기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정리를 짠짠짠 했을 때 5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면 되지. 자, 대각선으로 곱하면 10은 3 곱하기 5K 플러스 1이니까 자, 15분의 7 나오겠죠. 15분의 7. 봤습니까? 자, 빈출형 얘도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173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173번. 있을까 봐 제가 볼게요. 일단 H의 좌표를 물어봤는데 이 직선에 A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죠. 수선의 발을 내린 거. 그럼 어떻게 구할지 먼저 설계를 하셔야 돼.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직선을 구하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셔도 되고 맞죠? 하나의 방법 더는 잠깐 아마 대부분 이렇게 구하지 않아?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점 주어졌고 얘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랑 연립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얘는 이 수선의 방정식을 물어본 게 아니라 수선의 발의 좌표를 물어봤으니 제가 좌표를 그대로 미지수로 둘게요. x좌표를 a라고 합시다. x좌표를 a라고 하면 이 직선 위의 점이죠. 그렇지 않아? 그럼 y좌표를 미지수 잡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고 혹은 이걸 제가 표준형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지? 응. 자, 그럼 x좌표를 a라고 했으면 y좌표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수선의 발을 구하는 거니까 저는 그대로 저 점을 기준으로 해볼게. 그러면 지금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가 기울기 얼마 나오면 돼? 2가 나오면 되겠죠? 얘가 기울기 2 나오면 됩니다. 근데 A점은 문제에 주어졌어요. 2,2분의 5다.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2 나오면 되지. 2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X좌표의 차, 얘에서 얘 뺀 거. Y좌표의 차, 얘에서 얘 뺀 거. 자, 얘에서 얘 빼주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자, 얘가 2 나오면 되죠. 양변에 a-2 곱해주시면 그대로 이렇게 방정식 나오겠고 자, 계산. 뭐 일단 2를 곱하고 얘 1로 넘기면 5a고 얘 1로 넘기면 5니까 a는 1 나오겠지. a가 1이면 뭐 3번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오케이. 저는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 했고 이 중에 제가 볼 때 아마 한 70% 정도는 이 직선 구하시고 교점 구하셨을 거야. 그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구한 방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 중에 이과 학생들 중에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면 그때는 공간에서의 직선도 배울 거기 때문에 보통 이 점 기준으로 표현해서 구해야 될 때가 많아서 두 가지 방법을 저는 다 숙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을 그래도 잘 하시려면. 답 나왔지? 그 다음 유형 13은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여기는 제가 중요한 점만 좀 살펴볼게요.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수직이라는 말이 기울기에 관한 힌트고 이등분이라는 말이 중점에 관한, 즉 한 점에 관한 힌트예요. 수직 이등분선을 직접 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뭐? 삼각형에서? 또 까먹었지? 와, 이러면 안 돼. 찍어. 무게중심, 외심, 내심 중에 뭘까? 외심이야, 외심. 외심.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그럼 외심을 구하는 방법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점과 좌표에서 구할 때가 있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제가 외심을 직접 한 번만 작도를 해볼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중점 지나고 여기서 수선 이렇게 그어야 되고 일단 이쪽에서도 중점 지나고 수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고 이쪽에서도 중점 지나고 수선을 이렇게 그으면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납니다. 만나는 걸 저는 증명을 한 적은 없다라고 했죠. 그럼 외심을 구하여라 라고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서술형이 나오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하셔야 돼. 이 수직 이등분선 그럼 세 개를 다 구해야 될까? 두 개만 구해서 교점 찾으면 되겠죠. 세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그냥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두 개, 예를 들면 뭐 이거를 구해서 교점을 구하든 이거를 교점을 구하든 똑같은 점이 나오겠지. 그렇게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수직 이등분선 두 개의 교점. 취사 선택하셔야 돼.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 점과 좌표를 이용한다면. 여기는 필연적으로 외접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꼭지점이 이렇게 있잖아. 이삼각형, 이삼각형 합동 이렇게 으면 이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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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각형 합동이죠. 그럼 이 길이 다 똑같아요. 그럼 한 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같은 세 점을 찍어내면 이렇게 외접원의 외접원 그려낼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걸 뭐 P라고 하고 외접원의 중심 P라고 했을 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를 이용해서 점과 좌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저는 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볼게요. 177번. 쉬운 문제는 생략. 당신들 다 할 수 있을 거고. 자, 두 가지 제가 당구했어. 이거는 기본이야. 계속 수학을 하면서. 어떤 선의 교점이 무슨 심인지는 다 아셔야 돼요. 그냥 중자 들어가면 중선이면 무게중심이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면 내심이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면 외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심이나 방심은 뭐 거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세 개만 잘 아시면 돼요. 자, 세 점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ABC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니까 바로 아셔야 돼. 이게 뭘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외심 구하라는 얘기예요. 외심. 그치? 제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라지 A는 6,1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2예요. 그 다음에 C는 2,3이다. 어디니 2,3이면? 삼각형은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제가 점과 좌표 시간이다라고 하면 그 외접원의 중심을 x, y라고 두고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가 같습니다를 이용해서 풀었을 거고 얘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니까 저는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볼게. 자, 그럼 어디랑 어디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게 편할까? 일단 요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거. 그럼 일단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중점은 구하셔야 돼. 얘는 중점은 계산이 편하죠. 2랑 6 더하고 나누기. 그 다음에 3이랑 1 더하고 나누기. 4,2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는 직선을 작성을 해내야 되니까 기울기 구하시면 되죠. 얘는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6-2, 4분의 1-3.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은 기울기는 수직으로 만나니까 2 나와야겠죠? 자, 그럼 얘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y는 기울기 써주시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자, 마저 정리하면 이게 수직이 등분선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느 수직이 등분선을 구하는 게 편할까라고 먼저 판단. 저는 얘를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럼 또 중점을 구해야 되고, 중점이 2분의 1, 2분의 5가 나오겠고, 맞지? x좌표 평균, y좌표 평균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놈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죠. 이놈의 기울기는 2-1, 3분의 1. 자, 그럼 얘는 기울기 -3 나오겠지. 자, 그럼 y는 기울기 써주시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자, -3x 플러스 2분의 3, 2분의 5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수직이 등분선 3개를 다 구할 필요가 있다고? 없어. 2개만 연립하시면 돼. 2개만 연립하시면 2x-6이랑 얘랑 같아야 되고요. 자, x는 2 나오겠고, 그럼 y는 -2 나오겠지. 자, 그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즉 외심 다 구했습니다. 2랑 -2 더하면 그대로 빵 나오죠. 빵. 자, 됐어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선행하실 때도 그렇고 거의 증명을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 증명은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건 결론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학기 올라가셔서 중간고사를 보면 아마 처음 고난이도 유형은 여기서 나올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제가 그림으로 표시해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많은 점까지의 거리 중에 최단거리를 말해요. 우리 수학에서 그냥 거리라고 하면 딱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니까 최단거리라는 얘기입니다. 최단거리. 그럼 당연히 무슨 선을 내려야겠니?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직선 위에 많은 점 중에 이 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점은 이걸 거라고. 그죠? 이거를 D라고 하고. 오케이? 자,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 직선이 일반형을 씁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증명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방식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외부의 점의 좌표가 주어질 거고 직선도 주어질 거야. 그리고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말합니다. 이거는 고3 때까지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큰 틀에서의 폼은 이거야. 여기는 루트, 여기는 절대값. 오케이. 여기 이제 각각이 뭐가 들어가만 볼게. 뭐가 들어가냐? 분모에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증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증명은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를 쓸 거냐? x좌표는 여기 집어넣고 y좌표는 여기 집어넣고 이거 좌변 다 쓰시면 돼. ax1, by1 플러스 c의 절대값. 오케이. 다 외우고 있니? 다 외우고 있으셔야만 하고 제가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참고. 사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면 첫 번째 교과서에는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냥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점 하나 잡고 마주보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되지. 그럼 이 거리를 구하든 여기서 이 거리를 구하든 여기서 이 거리를 구하든 다 똑같이 나올 거야. 그치? 근데 학교로 따지면 딱 화수고에서 이렇게 구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공식을 소개를 해드릴게. 자, 평행한 두 직선이면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죠.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하면 얘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야 돼. 근데 상수항만 달라야겠지. 상수항까지 같으면 둘은 일치하는 직선이죠. 일치하는 직선이니까 안 되고 공식이 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보이는 공식이면 외워달라고 안 하는데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 루트 절대값. 여기는 똑같습니다. 당연히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이거 똑같겠지.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고 여기만 이거 쓰시면 돼. 상수항의 차. 요 둘의 차. 오케이? 그냥 외워. 그냥 외워주시고 이 정도는. 수학에서 외워야 될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외우는 걸 많이 당부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근데 최소한 저는 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평행하지 않으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정의할 수 있을까? 평행하지 않으면 만난다는 얘기예요. 만나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같은 건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 왜냐하면 수학에서는 하나로 결정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이걸 거리라고 할지 여기서 이렇게 내는 걸 거리라고 할지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으니까 평행하지 않으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정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저는 이 두 가지씩은 퍼펙트하게 제가 지금 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돼. 이거는 모르고서는 3학년 때까지 수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도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은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이니까 꼭 알아주시고 일단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볼게. 연습. 자. 179번부터 봅시다. 제가 공식에 적용하는 걸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거야. 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 L과 0,2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일 때 직선 L의 기울기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기울기를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M이라고 할게. 보통 기울기는 M이라고 많이 쓰죠. 그럼 기울기는 모르는데 마이너스 1,0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 직선은 이런 모양이겠지. 맞습니까? 마이너스 1,0 지나고 기울기 M이다. 그럼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쓸 때는 일반형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다 넘겨서 한쪽 0으로 만들어줄게. 근데 힌트가 주어졌네. 얘랑 0,2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라고 했어요. 요거랑 0,2 사이의 거리 그럼 공식 바로 적용해 볼게. 자, 여기는 루트, 여기는 절대값. 자, 여기는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자, 여기는 0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이게 루트 5 나오겠지? 예, 맞습니까? 여기 x자리에 x좌표, y자리에 y좌표 집어넣고 다 쓰시면 돼. 자, 양변에 분수식은 싫으니까 얘를 곱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제곱. 자, 이렇게.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2m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입니다. 그럼 m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지. 됐어요? 자, 1번. 되나 보자. 184번 도전. 184번. 이게 시간 관계상.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제 한 거지.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면 K에 관한 항등식을 먼저
세워야겠죠? 그럼 먼저는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아. 해처모요.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럼 K에 관한 식이 요거 세 마리입니다. 자, 이렇게. 얘 두 개가 0 되는 점 찾으면 되죠. 두 개가 0 되는 점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자, x가 마이너스 4다라고 하면 y는 3이 나오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다 구했어요? 그럼 항상 지나는 점 A는 마이너스 4,3이야. 근데 이 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5인 직선의 방정식을 꾸며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를 지나고 뭘 미지수로 잡아야 되니? 기울기. 혹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마이너스 4,3을 여기다 집어넣고 원점부터 인원까지의 거리가 루트 5이다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뭐 얘는 그렇게도 구해볼게. A를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5인 직선의 방정식 다음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A를 지나야 되죠. 첫 번째. 저놈이 A를 지나야 됩니다.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4 집어넣고 Y자리에 3 집어넣고 이게 성립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원점부터 거리가, 자, 원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5라고 했어요. 그럼 루트 짠짠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빵빵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얘가 루트 5 나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절대값 b는,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양변 제곱 나왔지? 자, 이제 뭐 하면 되겠니? 연립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지금 첫 번째에서 b를 a로 표현하면 b는 4a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 관계식을 얻어냈으니 4a 플러스 3의 제곱은, 자, 이렇게 될 거야. 이거 16a 제곱, 이거 넘겼으니까 11a 제곱. 아이고, 식도 참 못생기게도 나오네. 뭘로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되죠? 근데 A는 문제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겠지. 마이너스 11분의 2는 정수 아니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B도 구할 수 있지. 여기다 집어넣고 구하면 마이너스 5. 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7이지. 됐습니까? 되는 거 맞지? 자, 피곤하지만 이거 하나 하던 거 마저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만 더 보고 185번은 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메모로 해두시오. 이게 시중교재의 문제와 학교 시험 스타일 문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복습하실 때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시고, 자, 첫 번째는 식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근데 식으로 풀어낼 때는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식으로는 언제 푸나요? 라고 하면 식으로 풀어낼 때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원점, 원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주어졌을 때, 오케이? 자, 잘 봐. 먼저는 이 책의 해설지에 실려 있는 것처럼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할게. 원점과 다음 직선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했고 그 f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직선은 일단 일반형이 필요합니다. 이거 kx, x니까 더하면 k 플러스 1의 x고 정리를 하면 3y 마이너스 k니까 이렇게 되겠지. 저 직선 자체가 지금 완벽히 정리된 식이 아니에요. 이게 정리한 식이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잘 봐. 근데 원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fk라고 했어요. 그럼 거리를 제가 구해볼게. 거리는 당연히 fk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게 k에 관한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 다음에 분자가 뭐가 오니? 빵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4만 오겠죠?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될 거야. 그럼 얘는 그냥 제가 4라고 쓸 거고 얘는 바로 제가 정리를 할게. k제곱 k제곱이니까 2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6k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9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가 원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문제의 약속에 따르면 fk예요. fk지? 그럼 이놈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겠니? 분모가 최소일 때 이 전체는 최대가 되겠죠. 이놈이 최소일 때, 이놈. 근호 안에 있는 얘가 최소일 때 이 전체는 최대가 될 겁니다. 당연히 근호 안에 있으니까 양수이면서 최소가 돼야겠지. 얘는 대칭축이 1이죠. 아래로 볼록이고 1일 때가 최소입니다. 그죠? 그럼 k가 1일 때 k 1 집어넣으면 2 빼기 4 플러스 10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루트 8분의 4, 2루트 2분의 4 유리화하면 루트 2. 나 뭐 구한 건지 돼?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책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들한테. 이렇게 풀면 백방 학교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왜 못 푸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을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졸면 안 돼. 조시면 안 되고 공식을 외우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연습하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풀어달라고 했어요. 이 방법으로. 나중에 우리 시험 대비 교재를 받더라도 이 방법으로 풀어주시오. 자, 먼저 내가 이 직선을 보고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을 수 있지. 이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을 수 있잖아. k라는 미지수가 하나 있더라도 바로 어제 한 게 k에 관한 항등식을 이용하면 이게 0, 이게 0이 되는 점 찾으면 되지. 오케이? 나중에 절대 까먹지 마시오. 그리고 안 가르쳐줬어요도 하지 마셈.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겠다는 얘기야. 그럼 둘을 연립을 해볼게. 둘을 연립을 하면 자, y자리에 x 집어넣으면 그냥 4x는 4니까 x는 1, y는 1이지. 여기까지도 돼? 자, 이제 당신들의 이게 최소한의 공간지각은 필요합니다. 어떤 대단한 공간지각까지 필요 없고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할 텐데 그럼 제가 저 직선을 그리면 어디는 반드시 지나야 되지? 1,1은 죽었다 깨나도 지나야 돼요. 자, 1,1을 제가 대충 한 이 정도 그려볼게. 이거 한 번만 이해하시면 하고 느낌이 올 거야. 근데 1,1을 지나는 직선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리면
원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지금 FK라고 했으니 이게 FK지, 이게. 맞아? K가 뭔지 모르고. 이게 FK예요. 근데 FK에 지금 무슨 값을 찾는 거지? 최대값 찾는 거 아니야? 최대값 찾는 거야. 그럼 이 거리가 더 멀게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잖아. 이게 더 멀지? 그렇지 않아요? 더 멀게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살짝의 직관이 필요해. 내가 직선을 더 돌렸어. 더 돌렸더니 거리가 이렇게 되죠. 지금 연두색, 주황색, 파란색을 봤을 때 점점 거리 늘어나는 거 보여? 자, 공간지각을 발휘해봐. 그럼 1,1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그려질 때가 원점부터 거리가 가장 크게 나올까? 수직.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거보다 더 큰 거리는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이렇게 돌아가면 거리가 더 짧아지고 이렇게 돌아도 거리가 더 짧아지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연락에 많이 그릴 수 있는데 그중에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 순간이지. 그죠? 그럼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원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지. 루트 2.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답은 루트 2입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더 병신 같고 어려운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경우 제가 보여드릴게. 이거는 지금 개쉬운 문제야.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무슨 점이야? 원점이잖아. 원점이니까 이 분자에 있는 식이 빵빵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4만 나오죠. 근데 만약에 원점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랑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나 볼게. 여기가 완전히 바뀌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럼 분자의 절대값 마이너스 3K 플러스 1 나오지. 분모 분자가 다 K에 관한 식 나오지 않아요? 2차 함수를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2차 함수로 쓸 때는 분자가 상수항이기 때문에 분모가 최소일 때 최대라는 걸 가정하고 푼 거지 동시에 최대가 된다 이런 개념은 배운 적이 없어요. 따라서 원점이 아니면 이 방식을 언제 쓰는 게 좋냐? 주어진 정점이 원점이 아닌 경우. 원점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식으로 못 푸니까 무조건 이렇게 풀어내셔야만 돼. 오케이. 그럼 이해를 하셨다라고 치면 이렇게 주어지면 얘랑 어디 사이의 거리 구해야 되니? 이거랑 구해야 되겠지? 왜냐? 요거는 이해시켜드려야 돼. 이거 못 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자, 저 직선은 2점 지나는 직선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 정점이 여기가 주어졌다. 여기가 주어지면 제가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거리가 이거지. 거리가 최대일 때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뭐야 그림이. 왜 이렇게 그림이 바보 같지? 이렇게 그려질 때가 거리가 최대겠죠. 돌려봐 여러분들이 실제. 이렇게 돌리면 거리가 더 짧아지고 이렇게 돌려도 거리가 더 짧아지지. 여기서 딱 그었을 때 이렇게 수직인 상태가 돼야 거리가 가장 크게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원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2로 바뀌었을 때는 그냥 얘랑 점과 점 사이 구하면 되죠. 이해됐어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